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은 먹구름이 들어온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선방해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하면서 2,7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보였는데요. 장중 국제유가가 10년 들어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정유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면 금융 관련주들은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스닥은 1.6% 넘게 오르면서 89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2차 전지와 게임주들이 강했습니다. 이 3월의 첫 거래일, 오늘 굉장히 또 포근했던 날씨처럼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와줬는데요. 반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고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종목들 가져오시면 1시간 동안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또 투자자분들 좀 어렵고 좀 무서웠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는 지금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도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좀 정확하게 이 시나리오를 보셨는지 좀 신기한데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얘기해드린 게 아닙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전면전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아침 흐름부터 해서 제가 이상하게 안 빠진다. 이게 진짜 하락장이었으면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삼성전자도 하한가 가고 막 20% 빠지고 막 이럴 텐데 하나도 안 빠지는 걸 보고 이거는 이상하다. 일단은 관망을 하고 2,600이 안 깨지면 버텨라.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미 안 좋은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전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시장이 오후장서부터 해서 흔들렸는데 저는 시장을 이전에서 여기서도 상방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악재가 나오는 부분에 흔들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의 악재면 그러니까 전쟁 정도 이슈, 그러니까 전면전 내지는 3차 대전 얘기까지도 나와주면서 미국이 참전한, 물론 그때 당시에서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이제 불안감과 우려감으로 이미 해외 선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근데 버텨라. 여기까지 왔던 거 이미 벌써 지수 손절할 거면 2,600 깨질 때 손절해도 늦지 않는다. 일단은 이상하다. 여기서 손절하는 게 아니다. 관망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에 주성엔지니어링 급등 나오고 심텍 급등 나오고 신고점 가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신고점 가고 이상하게 종목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쪽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업종 중에서는 뭐 음식 업종이라든지 몇몇 종목들, 그다음에 전쟁 테마주들,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급등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살살 여기서부터 이제 금요일서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는 확정적으로 얘기 줬죠. 이 양봉 보면서 아침에 이러지도 않았어. 아침에는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마이너스 0.69까지 밀리기도 했고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0.51로 떨어지면서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괜찮다. 주식을 사는 자리다라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하루 화요일 날 3일절 휴장을 했고 3월 첫 거래일 날 오늘 아침서부터도 아침에 어제 유럽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났는데 불구하고 괜찮다. 매수하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을 틀리질 않는데 지금 이슈는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3차 대전 이슈를 가지고 그다음에 확산, 그러니까 전면전에서 이제 이게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까지도 얹어가면서 시장이 왔는데요.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이슈 위에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도주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스권 시장을 설명을 하면서 과거에서도 강연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강의를 하나 녹화를 할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 시장과 그다음에 주도주가 무엇인지, 근데 주도주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게 여러분들 대선일 날 있잖아요. 3월 9일 날 녹화 방송이 나갈 겁니다. 지금 시장은 박스권장인데 철저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질 않고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2,800과 잘 가면 2,900까지도 보고 있는 시장이라서 흔들리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까지도 매수의 기회였던 거고요. 계속 시장이 반등 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최근 2월 달에서 매매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왜냐면 2월 달에 있던 종목들은 다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작년 12월 달, 작년 10월 달 물렸던 종목들은 못 빠져나오겠지만 그래도 2월 달에 매매로 들어갔던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수익으로 좀 나오지 않나 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 아주 철저한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 이제는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여기저기 이제 방송사에서도 주식 괜찮다, 이제 좋은 호재들이 얘기 나올 겁니다. 막 좋은 얘기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계하세요. 지금 바닥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 꺼버리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뉴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때 이제 시장 흔들리고 나서는 뉴스를 자주 봤어요. 무슨 이슈가 나오나. 근데 오늘서부터 뉴스 저 안 봅니다. 왜? 볼 필요가 없어요. 봐봤자 여러분들 마음만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의 수급적으로나 종목의 움직이는 흐름들이나 봤을 때에서는 주성엔진은 봐봐요. 제가 이것도 신의 한 수에서 자주 장 마감 이후에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서 주성엔진을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거면 얘는 벌써 하한가를 가야 됩니다.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시장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니까 주성엔진을 많이 갔어요. 이것도 358%인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5,800원 추천한 이후에서 물론 고점에 지금은 사면 안 되지만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고 올라가는 게 얘 혼자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 걸 봐서는 조만간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대기하고 있다. 근데 계속 좋아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좋은 얘기로 막 바꿔갖고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지금까지 시장이 어렵다 하는 자리에서는 아직은 급락은 아니다. 나중에 급락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는 이제 팔아라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듣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 사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때 다 손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뭐 2,850, 2,900 올라올 때에서 제가 팔아라 얘기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최악의 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사야 될 자는 사주고 팔아야 될 자는 잘 팔아주면 되는데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일단 매매적인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이고요. 일단 어제 오늘은 이제 계속 매수하는 시장이고 내일도 아마 매수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계좌들 일단은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 기울여서 잘 시장 재밌게 매매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또 주식 격언이 있죠. 이 격언도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 잘 하신 분들은 또 기분 좋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산처럼 안전한 대응 전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MF요. LNF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만 1,000원. 20만 1,000원에 50%요.
비중은 50%나 싣고 계시고요. 예.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LNF 그래도 오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또 강했죠.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들어와 줬고 또 2월 한 달간만 지금 15.5%가량 급등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랑 오늘 또 종가가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어제 그저께 했는데. 아, 어제 그저께 하셨어요? 예, 예.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 시장 흐름 짚어주신 그 전략 듣고 매수하신 걸까요? 예, 예. 아, 네, 매수 정말 잘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네. 또 기분 좋게 수익 구간에 들어서 계신데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예, 예. 아니, 이제 얼마까지 갈라나? 좀 올라갈라나?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정수 예, 위원님께 정말.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을 이거를 사셨는데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 자,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쪽인데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주고 있는 중이에요. 얘보다 더 많이 빠진 애들도 있고 일단 아직 차트 흐름이 강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반등을 주기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얘는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2차 전지나 다른 섹터로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27,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예. 27,000원인데 이게 255,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90% 정도 올라갔을 거야 아마. 수익률은 990%가 올라간 종목이라 이 위치에서 이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 여기서 추가 수익을 많이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아직 물량을 많이 못 털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이런 폭은 있어요. 그래서 한 22,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래도 한 10에서 15% 더 올라오거든요. 예. 그 정도 올라오면 싹 팔아갖고 다른 전기차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다른 섹터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예로 따지게 다시 되면 뭐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빠진 거 널려가지고 그러니까 차트 모양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애들이 있어요. 예. 많이 빠진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쪽으로 이제 종목 교체를 하면 그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지금 바로 팔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더 올라가면 예. 22만 원? 네, 22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올라오면은 요거를 딱 정리를 해주고 예. 반도체 섹터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예, 사막콘덴서. 네, 사마콘덴서 전기차 관련주 쪽인데 얘는 올라가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올라간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쭉 예, 빠지기만 예,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반등 줄 가능성이 이제는 높은 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LNF는 이미 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외국인들이 많이 물려 있고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줄 텐데 여기서 탄력적으로 얘가 위로 강하게 치기보다는 박스권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면 팔고 낙폭과대에 있는 다른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뭐 이런 쪽으로 사막콘덴서 돌려놓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마콘데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 표육 종목으로 줬던 애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예. 오늘도 뭐 카프로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카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아니지만 얘도 마찬가지 쭉 빠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면 수익을 내는데 지금은 편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하지 않고. 아, 사막콘덴서가 지금 많이 빠져 있구나. 이것만 지금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500개 정도가 다 저래요. 그러니까 LNF처럼 떠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성인지처럼 강한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다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예. 종목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만 봐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종목 교체를 나중에 수익 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LNF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또 이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또 핫한 섹터잖아요. 지금 올해 또 유망한 증시 인기 키워드로 2차 전지, 뭐 리오프닝,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들이 꼽히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또 어려운 것이 좀 사실이긴 합니다. 이 2차 전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몇 달 전부터 2차 전지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네. LNF,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뭐 별의별 얘기 나오면서 다 흔들렸는데 그게 꼭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인데 네. 좀 전에 이제 손자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그 섹터들 중에서는 네. 뭐 메타버스 다 필요 없고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바닥에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눌러놨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라든지 엔터 사업도 리오프닝 관련주 쪽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뭐 항공주 이쪽, 그다음에 카지노, 호텔, 뭐 화장품 뭐 등등 해갖고 이쪽 애들은 목표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가 있는 2차 전지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라면 2차 전지는 저는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전망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에 물리는 거예요. 셀트리온을 왜 물리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너무 실적들이 좋다 그러니까 다 사니까 다 빠지죠. 그렇죠? 반토막이 더 났어요. 60%, 70% 빠졌습니다. 그 정도 빠지면 반등도 줘야 되는데 반등도 별로 없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큰 호재와 너무 큰 상승은 결국은 독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서는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백화점 관련주 제가 최근 한 석 달 동안 한 번 상담 받아봤나? 그러니까 거의 상담이 올라오질 않아요. 오늘도 아마 백화점 아마 질문하신 분들은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도 안 보는 종목, 바닥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쪽을 쳐다보냐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에 많이 물려있는 것도 물타기 하는 것들은 빨리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못 간 종목들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뭐 메타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장기 투자하기엔 좋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에서 팔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쫓아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이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공주나 엔터주, 식료품주와 같은 이 리오프닝주들이 꿈틀대고 좀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이정수 위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택 네, 신한지주 종목이고요. 신한지주 매수가가 43,000원에 비중은 5% 담았다고 하시네요. 신한지주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43,000원 5%면은 거의 한 10개월 동안 고생하다 좀 올라올 뻔했는데 네.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다 좀 나빴죠. 그렇죠. 일단은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그래요, 시장이. 자,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을 넘어선 듯 보이지만 이 고점 바로 위에 또 고점이 있어서 이 라인에서 걸리는 자리고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타면서 여기 부딪히면 떨어지고 또 내려오면 또 반등 나오겠죠. 그럼 반등 나오면 4만 원에서 4만 뭐 1,000원 이 라인으로 다시 올라오면 팔아버리세요. 잘 가면 4만 2,000원도 갈 수 있는데 한번 팔아야 됩니다. 4만 3,000원에 계속 갖고 있다가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시고 또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될 건데 뭐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매매하기 귀찮고 그냥 냅둬 볼까다 한 생각이 있다면 좀 길게 보시면은 4만 5천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를 할 건지. 근데 저는 단기 매매가 지금으로서는 유리해요. 왜냐면 지수가 2,800에서 2,900 가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따닥따닥 올라갔는데 얘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가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올라갔는데 모든 종목들은 시장 특성을 탑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잘 움직이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매가 지금 유리한 구간이니까 사고 팔고 매매하시면 되고 비중이 5%밖에 안 돼서 뭐 장기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장기 투자하면 돼요.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때 팔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이게 버틴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는 매매가 유리한 구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가 3,000원 안착을 하면 끌고 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3,000원 안착을 하면 그냥 끌고 가시고 지수 3,000원 안착을 못하면 매매가 유리하고 그래서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 종목이고요. 매수는 5,770원에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을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또 무려 13%나 급등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오늘 사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원전 테마 얘기가 계속 있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물렸던 거라면 오늘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오늘 사셨다 그러면은 거꾸로 사신 겁니다. 이 밑에 샀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긴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전 테마주들은 아직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쪽에서는 원전 테마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유, 기름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산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캐나다가 28일 날에 발표를 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금지하는 그쪽을 이제 쓰지 않는 얘기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안 쓰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고 그걸로 따라서 이제 천연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신재생, 그렇죠? 태양광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얘기들이 쏠려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슈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4,000원, 3,500원. 그래서 지금 물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서 제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방송에서 이렇게 고점 있는 종목은 조심하라고. 내가 오늘도 신한수에서 오늘도 얘기했고요. 월요일도 얘기했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빅텍도 고점에서 하지 말아라.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말아라.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떠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마세요. 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누구의 종목이냐면 2만 원 샀던 사람들의 종목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갖고 가는 거고요. 보성파워텍도 뭐 3,500원, 4,000원 이하 샀던 사람들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내려오면 더 사세요. 4,000원, 3,500원. 내려오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3,500원까지 내려가면 37%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산 거죠. 내려오면 사실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다시 올라오면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시고, 그렇게 해야 안전해 보이니까 일단 뭐 산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반등 나오기를 좀 더 기다리시고, 아직 이슈는 살아 있어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테스 종목 보내주셨고요. 25,396원에 비중은 10% 담았다고 하시네요. 테스 또 폐기물 기업이죠. 이 테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오늘 종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테스 종목 어떻게 또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매수 가격이 25,396원이면 네. 수익이시네요, 그래도. 올라올 거예요.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섹터가 들어가 있는 쪽이라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PCB 같은 이제 섹터들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 봐서는 뭐 조만간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움직이고, 그러면은 얘도 많이 빠졌죠. 상승 후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27,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데 27,000원쯤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테스 종목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심텍 보내주셨고요. 5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실었다고 하시네요. 심텍 종목에 대해서도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심텍 신고점이에요. 제가 최근 시장이 안 빠지길래 네. 이 심텍하고 주성엔진을 보면서 야, 이거는 시장이 급락은 없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거를 지난주 목요일 날에 신의 한수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신고점을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손절은 너무 이르다. 손절을 하지 말고 관망하셔라. 너무 그때는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전쟁한다고 그러고 전면전 얘기 나온다고 그러고 막 유럽 선물들이 그때 당시 2%, 3% 막 박살나고 있었고, 러시아 시장도 막 20% 막 빠지고, 장중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7%, 8% 빠졌는데 장 끝나고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래서 그런 폭락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장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이라 지금도 강하고 좋기는 한데요. 이미 신고점으로 가 있어서 이거를 얼마에 사셨는지가 중요한데 52,300원, 비중은 10%. 일단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꾼들한테는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강한 종목은 안 부러지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부러지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5만 원이 깨질 때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5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안 깨지면 그냥 냅두세요. 신고점으로 가 있는 종목은 목표치가 없습니다. 목표치가 얘가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갑니다. 근데 이거를 신규 매수하기에는 초보자들한테 조금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조금 많이 맞지 않죠. 왜냐면 이거 떨어지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갖고 있냐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게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부터 해가지고 그 조선주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바닥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이 초보자들이 쫙 고점에서 41,000원에 물린 다음에 최근에 여기 저점이 3,000원대인데 10분의 1 토막이 날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 좀 전에 이유대로 최고점에 물려서 수익이 날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거의 20년 동안 안 나고 있으니까 계속 갖고 있으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나죠. 1억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억이 1억이 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손실 구간에 있었던 삼성중공업, OCI도 최근에서야 움직이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과거에 6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재작년에 3만 원까지 찍었던, 그러니까 65만 원짜리가 6만 원 가면 얘도 마찬가지 10분의 1 토막인데 얘는 20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2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2억이 얼마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2억이 1,000만 원이 되는. 이거 엄청난 그런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그래서 요 심택도 지금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초보자들한테는 왜 맞지 않느냐? 물리면 절대 안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절을 잘할 수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분한테는 이거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5만 원이 깬지면 바로 손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질 때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심택이 계속 움직이면 그 다음 PCB 관련주들이 다른 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애들을 공략하시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사신 분한테는 5만 원 안 깨지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때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심택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문자 상담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전화 상담 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보다 더 궁금한 사항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위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들어온 문자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국 BNC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셨고 28,400원의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한국 BNC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또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한국 BNC 2만 원대에서 사신 거는 2만 원도 후반대네요. 네.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이번 타이밍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추가 매수는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마 추가 매수 물타기 하다 아마 지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모든 종목은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니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는 하락장입니다. 또 빠질 거예요. 이런 얘기 계속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종 전문가 시장 좋다 그랬어. 사놓고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장은 장기 투자할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듣기 싫겠지만 나중에서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추가 매수 물타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800, 2,900까지만. 그리고 나서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갖고 매매 대응을 하라 그랬지, 장기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2만 원에서 잘 가면 2만 5천 원인데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되는데 2만 원에서 잘 가면 2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되고, 거기서 추가 매수 한 부분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재하락하게 되면 다시 사세요. 그렇게 하고 또 올라오면 팔면 2만 8천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빠져나올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도 들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서 물타기를 했는데 왜 안 올라왔느냐? 지수가 말을 안 들었죠.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도 떨어졌던 건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하락장.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장이라 그럴게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장, 근데 박스권장이 맞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이니까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중기도 아니고 스윙적으로는 박스권장이고 장기적으로는 하락장이고 요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잘하면 나중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나중에 굉장히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왜? 종목들이 아주 그냥 다 짜부러질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반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종목들이 쪼그라들 때가 분명히 올해 안에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잘 공략을 하면 돈 버는 거 원래 거기서 버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던지고 싶어갖고 막 안 달랄 때 있죠. 그럴 때에서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물어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한 10년 정도 했다면 10년 이상 했다면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한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사태가 매년까지는 아니고 한 8년에 한 번 그리고 중간 하락장이 한 4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8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찾아오는데 이거는 장기 하락장은 아닌데 한 중기적인 하락장이 올해 안에 한 번 찾아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고 여기서 상승장으로 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설 명절 전에 제가 시장 그 추세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도 정확하게 맞춘 거거든요. 다시 시장 얘기로 또 넘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때 추석 명절 전에 저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거를 여기서 눈치를 알아채고 여기에서 하락할 거라고 현금화 대응하라고 이미 여기서부터 미리 얘기했거든요. 2,900 무너지기 전에. 정확하게 맞췄죠.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맞췄습니다. 박스권이 될 것이다. 이거 설 명절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박스권이 됐죠. 아직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타임이 올라오면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맞추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종목들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라. 그래서 추가 매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잘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나노엔텍 종목이고요. 7,150원의 비중이 70%라고 하시네요. 나노엔텍 진단키트 주죠. 지금 2월 이 고점 부근에서 지금 두 자릿수 하락률 보이고 있는데 비중도 70%로 좀 많이 담으셨기 때문에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자, 나노엔텍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요. 네. 7,100원대에서 비중이 좀 많아요. 예. 다시 한번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오면 일단은 털어야 돼요. 이게 뭐 7,100원까지 올라가는 그 폭이 뭐 30% 올라가는 폭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 정도만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10%는 다 기본적으로 깔고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10% 정도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그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인데 사망자 숫자도 계속 그 90명 후반대에서 100명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30일 동안 유지가 되면 100명이라 치게 되면 3,000명이 사망을 하는 정도라 이게 오미크론이 그렇게 쉽게 뭐 이게 치명률이 낮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망자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계 쪽에서는 이거를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실적은 확실히 진단키트가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설 명절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뭐 2,000명대에서 5,000명대, 5,000명대에서 10,000명대, 10,000명대에서 지금 10만 명대 갑자기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서부터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진단키트주들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실적적으로 보셔도 다음 분기를 생각한다라 그러면 여기서 10%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고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스텔스 오미크론 그 다음 버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 그런 기대감에 혹은 우려감에 이런 종목들이 확 튀게 되면은 그때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엔텍에 대해서도 또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아베스를 보내주셨고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국내 1위 특수강 업체 세아베스트인데 8,000원에 비중 5%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이장수 위원님께 진단 받아볼게요. 위원님 보여주시죠. 네, 8,000원에 5%면은 네. 굉장히 바닥에서 이게 언제 작년에 샀나? 그럴 거예요, 아마. 바닥에서 잘 샀는데 비중을 많이 팔았겠죠?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비중이 5%밖에 없으니까. 차트를 보면 이것도 아마 제가 추천한 자리에서보다 더 싸게 산 거니까 아마 본인이 사신 것 같아요, 느낌은. 네. 저는 이거를 그때 배당주로 1,500원, 1,800원에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0% 이상 수익 날 때에서 그냥 많이 수익 났으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제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좀 더 빠지긴 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올라갈 이제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이니까 8,000원에 사서 갖고 있다면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이번 지수가 이제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나오면 철강 섹터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근에 이제 비철 금속도 잘 움직였고 철강주들도 몇몇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한 2만 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횡보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장기 투자할 거면 그대로 가져가시고 단타할 거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2만 원 정도에서 단타 비중만 털어내시고 나머지는 계속 갖고 가세요. 8,000원에 산 종목인데 뭐 좀 아깝잖아요. 장기 투자하다가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다 다지고 다시 3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종목인데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동부제철에 대해서 보내주셨고 13,586원의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이어서 또 철강업에 대한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KG 동부제철 얘도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이번에 지수가 중요한데 지수가 3,000을 가면 그냥 장기 투자를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고 지금 정도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한 12,000원 넘길 거예요. 조만간에. 넘기면은 매수했던 가격 근처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세요. 하셔갖고 단가도 더 낮추고 마음 편안하게 12,000원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도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자력으로 얘네들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할 종목은 아닌 걸로. 그래서 실적도 보면 철강주들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이거는 작년치기는 한데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이였기 때문에 뭐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보유하셔도 될 종목인데 장이 빠져갖고 그동안 떨어졌던 거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버티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선까지는 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솔 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9,530원에 네. 20%인데요. 네, 20% 네네. 담으셨고요. 네. 한솔테크닉스 9,5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작년 4월 정도에 네. 산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아니면 근처까지 오면 한번 팔았다가 재매수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한 1년 정도 보유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진단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예, 상담 예.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년 전에 이걸 사셨다. 네. 근데 사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뭐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으니까 그 네네. 한몫도 하고 있는 건데 네. 수익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은 좀 어려워도 다음번 타이밍에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요? 네,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갖고 있는 네.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갖고 있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차트를 보면은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당연히 올라가야 될 애들이고 얘네들은 시장이 좋아야 올라갈 애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8,000원까지는 그냥 버티는 게 무조건 맞는 거고 거기도 좀 고민 네. 좀 하셔야 돼요. 8,000원 왔을 아, 때. 8,000원 정도에서요? 그러니까 냅두면 네. 만 원까지는 그냥 갖고 가는 종목은 맞아요. 예, 워낙 바닥에 근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아, 예. 그게 애매해서. 그러면 한 8,000원 정도에서 네. 일단 반 정도 팔았다가 다시 채우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서 지금 자꾸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아, 네네. 이게 뭐 딱히 이쪽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려는 뭔가 이제 뭉쳐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예를 들어 뭐 얘가 원전 테마라든지 아니면 리오프닝 뭐 그쪽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지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들도 오늘 거래량이 5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5만 6천 주. 네네. 거의 이 정도면 6천 원짜리 종목이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소외주라서 네. 그래서 8천 원 왔을 때 또 괜히 팔았더니 또 만 원으로 바로 가버릴 수도 있고 네. 참 애매한데 네. 일단 8천 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겠어요? 아, 8,000원 왔을 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도 돼요. 어차피 7천 원까지는 알아서 자력으로 올라갈 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 좀 더 네. 하셔갖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네. 8천 원에서 팔아버리든가 좀 더 가져가든가 그거는 8천 원 왔을 때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8,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000원 선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순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하나마이크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8,500원인데요. 네네. 그리고 비중은 10%예요. 아, 18,500원의 비중 10%요? 아, 네. 네, 오늘 그래서-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이게 얼마 정도 갔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 뭐 굳이 이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5,900원대에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회사가 좋아요. 회사가 좋은데 네. 그때는 5,900원대에서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고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 위치는 강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5,900원대 여기는 바닥에 있었잖아요. 여기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좋아서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5,900원 여기거든. 여기에서 바닥에서 차트가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사야 된다 해서 줬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부담되어 있는 자리는 맞는데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걸 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얘는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얘도 금액대가 작지가 않아요. 8천억, 9천억 정도 있고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대고 있어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 단위 이상으로 뭐 10억 단위 이상으로 좀 물량들을 좀 많이 집어넣는 단타꾼들이 이런 자리에서 잘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다가 그냥 깨지면 바로 손절하면 되고 안 깨지면 이런 데서 단기간에 주성 엔지니어처럼 급등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차별화장과 순환매장에서 둘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흐름이 있어서 그런데 약간 조금 헷갈리시죠?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떠 있긴 하지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유할 때에서는 18,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되지만 네. 위로 2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일단 네. 가지고 있다가 욕심내지 마시고 2만 원 이상 돌파가 시작이 되게 되면 비중을 계속 줄이세요. 예. 나머지 쬐끔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정말 예. 쬐끔. 나머지 예. 팔아버린 부분들은 이게 얘가 계속 올라가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하나마이크로 움직이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따라갈 거니까 얘네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서 뭐 네페스가 되든 SF 반도체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바닥에 있는 다른 애들이 쫓아갈 거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돌려서 매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한 2만 원 넘어서는 매도를 해야 할까요? 그럼 팔고 나서도 계속 도망갈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팔고 났더니 계속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속 조금씩 파세요. 아, 쬐끔 네. 팔고 쬐끔 팔고 쬐끔 팔고 팔다 보면은 많이 팔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쬐끔 남겨놓고 판 게 아깝잖아요. 그거를
다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아, 네. 왜냐면 주성엔지니어링과 하나마이크론이 계속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따라갈 얘네들 쫓아갈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그런 순환매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지금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도 만만하고 이쪽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발동이 안 걸리고 있어요. 예. 얘네들이 발동이 먼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아, 예. 이게 주도주예요. 좋은 종목 잘 사신 건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신 거죠, 그렇죠? 아니, 좋다 소리 듣고 산 회사는 거예요. 원래 좋았어요. 작년부터 좋았는데 저도 좋으니까 5,900원대 얘기했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5,900원대 샀으면 지금 300%가 넘게 수익일 텐데 왜 그때 5,900원대 안 사셨죠? 좋은데?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예, 예. 아니 몰랐다는 건 핑계고 바닥에 있을 때 좋은 종목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고점에서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서 사는 건데 네. 얘는 진짜로 좋아요. 예. 좋아서 올라가는 게 맞고 근데 아직 가격이 좀 비싸다 뿐이지 어쨌든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1만 1,000원쯤 되고요. 네. 80%. 아, 비중 80%나 되세요? 네. 많이 담으셨네요. 한 번에 네, 담으신 몇 건 번. 아니죠? 네네. 몇 차례 나눠서 담았는데 좀 담다 네. 보니까 비중이 커지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금 또 이 매수가도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위원님께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현대차를 제가 안 좋게 얘기한 지 꽤 됐는데 지금도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네. 반등은 약할 것 같고요.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수급이 많이 꼬였고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러시아 뭐 그 현대차 그 뭐 물량 못 파는 부분들에 대한 뭐 이슈가 오늘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나와도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서도 이미 얘네들은 빠지려고 작정을 하고 계속 여기 올라갔던 거예요. 조정을 세게 받으려고 올라갔던 흔적이 기관들 열심히 팔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올라갈 때에서는 애플카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잘 반등을 줘도 20만 원이고 조그맣게 반등 주면 한 18만 5천 원 정도로 보는데 한 20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손절해버리고 다른 네.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물타기도 내려가면 얼마까지나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내려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웬만한 애들 다 반등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가느냐? 수급이 너무 꼬였어요. 여기 보면은 그럼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보면은 지금 수급을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들이 36만 주 던지고 기관들도 10만 주 던지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판 축에 속하죠. 연기금도 지금 계속 팔고 있고 이런 정도로 수급이 꼬이면 반등은 약하고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지금같이 이 좋은 장에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 장에 그냥 갖고 있으면 이거 고생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20만 원 쪽으로 반등 주면은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낫고요. 네. 그 지금 자르기는 좀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세요. 차라리 전기차 부품.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이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이 난 것 같고 한 18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종목 교체 정도를 하는 게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무슨 종목이에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장기 투자를 볼 때에서는 그쪽이 지금 물린 게 지금 21만 원 정도니까 손실이 18% 정도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30% 40% 빠졌거든요. 제가 23만 6천 원에 그거 했는데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였거든요. 지금 애플카 관련주 이슈 나올 때 요거 네. 작년 1월 달 때 저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면 상승 N자를 찾고 이게 애플카 설계도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뉴스에 너무 급등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 뉴스에 쫓아가지 말고 팔아라.
그 뒤에서부터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거든 제가. 네. 중간에 한번 많이 빠졌을 때에서 만도라든지 그때 자동차 부품주 몇 개, 현대위안가 그때 단타로 괜찮다 해가지고 그때 20%인가 수익을 내줬을 거예요. 20%가 30%. 그 중간에 한 거 빼고는 현대차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도 빠져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그 손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게 한 18만 5천 원만 가도 마이너스 1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지금 종목도 시장 반등 나오면 교체할 종목이 많아서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거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거 팔고 교체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일단은 18만 5천 원까지는 갖고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네. 네, 현대차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근 국제 유가가 폭등함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는 미증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이 10년치 들어 최고치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 그리고 또 국내 선물까지도 짚어드리니까요. 본방사수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